이재성 선수가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만 따지면 2경기 연속골이죠. 네. 그리고 이번 경기 득점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나왔고 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지금 황희찬 선수라거나 손흥민 선수라거나 아니면 또 이강인, 김민재가 워낙에 팀 내에서 입지가 확고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재성도 역시 소리 없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상이 있었죠. 월드컵 끝나고 부상이 있었는데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준비를 했고 제가 볼 때 이재성 선수가 92년생이니까 30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 일기 같은 거 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거 읽어보면 지금 후반기, 올 시즌 후반기를 잘해야 본인의 커리어가 유럽에서 더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92년생이면 적은 나이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사실 꽉 찬 나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해야 지금 마인츠랑 계약이 1년 반 남았거든요. 네. 2024년 여름까지. 그래서 뭐 계약을 채워서 FA로 나가든 뭐 아니면 1년 남아서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하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욕심도 내고 뛰려는 모습도 있고 또 몸 관리도 확실히 더 철저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수들이 월드컵 끝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퍼지는 선수들. 이제 나는 모든 걸 불태웠다. 월드컵. 좀 목표 의식이 탁 네. 뭐 사라진다기보다 하나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죠. 네, 근데 이재성 선수는 오히려 월드컵으로 인해서 뭔가 이재성 선수의 개인의 월드컵은 조금 아쉽거든요. 중간에 한 경기를 못 뛰었잖아요. 못 뛰었죠. 몸도 좀 안 좋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더해서 뭔가 약간 이제는 자기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장에서도 그런 점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 포인트도 늘어난 것 같고 좀 더 이제 예전에는 이타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약간 이제 개인의 포인트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인츠의 상황을 봤을 때 이재성의 위치를 입지는 어느 정도라고 한영 좀 평가를 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3미드를 쓰는데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엔 잘 안 쓰니까 그러면 자리는 2개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주전 선수 맞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스웬손 감독이 일단은 이 감독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다 쓰고 싶어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전체적인 스쿼드의 배분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카드 대부분을 투톱은 누가 나오든 거의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4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드필더도 3자리 중에 2자리를 거의 바꿔요. 그럼 교체 카드 5장 중에 넉 장은 무조건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쓰려고 하는 감독이고, 그러니까 나겔스만은 주전 선수들에게 더 밀어주고 신뢰를 주고 후반 교체 카드를 좀 늦게 쓰는 편인데 이 감독은 좀 빠르게 다 쓰려고 하는 편이 강해서 이재성 선수가 사실 풀타임을 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또 체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65분에서 70분 사이에 교체 아웃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이재성 선수는 100% 해피한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더 많이 뛰고 싶다. 네, 더 많이 뛰죠. 근데 또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는 되거든요. 마인츠 같은 이제 중소규모 리그 팀들은 어쨌든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되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면서 좀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에 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가도 되는데. 네, 그래서 본인이 이재성 선수 성격과 조금 다른 건데 일기에서 약간 이제는 이적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바깥으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 아니잖아. 되게 신중한 타입이죠.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뭐 그거를 진짜 이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재성 같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팀에서 내가 분명히 중요한 선수는 맞는데 뭔가 90분 보장을 받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불만을 얘기하기에는 또 계속 주전 자원이긴 하니까. 또 애매하기 때문에 뭐 팀 내 입지는 이 정도면은 뭐 좋다. 근데 우리나라 팬들이 밤에 이제 축구 볼 때는 90분 뛰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그 90분 내내 한국 선수가 뛰지 않는 경기를 쭉 보는 팬들은 진짜 하던 팬입니다. 그게 정말 숫자가 적어요. 맞아요. 대부분 한국 선수가 빠지면 저는 돌려요. 돌아가죠. 다 했네. 그리고 뭐 결과만 보고 나중에 이런 식이니까 아마 뭐 저도 90분 내지 아니면 뭐 80분 정도까지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뭐 관리해 주나 보다 하는데 네.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 맞아요. 선수를 무조건 90분 다 뛰고 싶어하죠. 60분에 빼면 누가 나를 안 좋아해. 감독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빼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뭐야 나 지금 또 뛸 수 있는데 왜 네. 지금 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홀란드가 해트트릭해 그다음에 패배 빼 그러면 아니 뭐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선수들이 티를 안 낸 이유는 팀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불만 나오면 또 후반 들어가 30분 뛰는 선수는 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팀의 어떤 분위기나 정책. 근데 뭐 팀은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긴 예. 해요. 홀슈타인키에서 마인츠로 간 거는.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이재성이 한 2살만 젊었어도 그럼 얘기가 다르죠. 너무 아쉬워. 지금 너무 사실 K리그에서 되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뛰다가 2부 리그로 가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이적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이제 31 하니까 분데스리가가 4대 리그 가운데서는 어린 선수들을 되게 빨리 투입하는 편이거든요. 17살, 뭐 16살. 선수 지도자 다 어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어릴 때 뛰고 나이 들어도 잘하면 뛰고 뛰고 뭐 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무코코가 16살 때 이제 득점했고 네. 비르치가 17살 때 득점했잖아요. 근데 뭐 무코코는 몇 살인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이 그게 있어가지고 속였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선수 나이가 좀 아쉽긴 한데 저는 한 번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하면. 네. 왜냐면 어느 팀에나 노련하고 베테랑 선수가 필요하고 왼발잡이라는 것도 되게 특수성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리그 내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저희가 이재성 이적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 스텝을 더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와. 그러면 어느 정도 팀으로 가는 게 적합한가요? 지금 마인츠가 딱 중위권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마인츠. 위에 이렇게 보이는 팀이 보면 브레멘 보이고요. 레버쿠젠, 멘션글라드바흐, 그다음에 볼프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도르트문트, 라입지히, 우니온 베를린, 바이언. 이게 마인츠 위에 있는 팀들입니다. 네. 일단 바이언 도르트문트는 뭐 좀 원투라고 생각. 근데 도르트문트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은근히 그렇지. 있었잖아요. 갔어서 아예 뭐 불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고. 꿈을 못 꾸는 구단은 네. 아닌 것 같고 바르멘에는 사실 워낙 어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쵸. 어렵다고. 저긴 봐야 좀 되는데. 논외로 봅시다. 네. 그럼 도르트문트 그리고 돈이 좀 있는 팀이 볼프스부르크, 볼북. 메넨글라드바흐, 레버쿠젠이 이제 돈을 그래도 조금은 쓸 수 있는 구단들이고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유럽 대항전 계속 나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초상위권으로 봐야 되니까. 예. 라이프치히는 또 자기네 이제 그렇죠. 철학에 맞는 거의 여기야말로 진짜 어린 선수들을 많이 쓰니까 그러면 결국 내에서 이적하려면 방금 말했던 레버쿠젠, 메넨글라드바흐, 뭐 볼프스부르크, 리가 내라면. 프랑크푸르트 이 정도 프라이부르크도 뭐 아주 큰 구단은 아니지만 최근에 성적이 좋으니까 네.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재용 선수가 다른 리그 도전? 다른 리그 도전도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 PL? 스페인, 잉글랜드 뭐 이런 쪽도. 2개 딱. 두 팀. 두 리그. 그리고 특히 PL 잉글랜드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요즘은 전체적으로 뭐 다 이 선수들마다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잉글랜드 무대가 워낙에 좀 화려하게 장식이 돼 네.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를 가고자 하는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92년생의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오래 뛴 선수가 1년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적료를 받고 PL로 가는 게 어, 뭐 되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이재용 선수를 픽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데려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가격도 높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베테랑이고 음. 유럽에서 쭉 뛰고 있는 선수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뭐 이건 완전 예전 얘기지만 지금 잉글랜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상외의 성적을 쭉 유지하고 있는 게 브라이튼이죠. 그러니까 포터 감독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터가 나가고 물론 데제르비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다만 들어온 다음에도 어제 또 리버풀을 FA컵에서 격파한다거나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꽤 오랫동안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파스칼 그로스가 예전에 환영에 무시했던 선수입니다. 그냥 무시했습니다. 네, 진짜 무시했어요. 코너킥 원툴인 줄 알았어요. 네. 코너킥 차나요? 킥 찰 때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 그로스 그 스펠링이 되게 이렇게 돼 특이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나 기억이 하는데 네. 근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냥 제가 느낌상 그냥 그러니까 음. 주전인데 네. 그냥 그 많은 선수들 중에 하나. 한 명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재용 선수는 확실히 다른 유형의 선수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전 정신력 싫어하는데 예. 근데 정신력 중요해. 중요한데 난 중요하다고 그거를 강조하는 거 왜냐면 저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기술적인 측면의 스피드는 눈에 보이는데
이제 정성적인 포인트잖아. 정신력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왜냐면 있는데 지도자들은 알지만 우리는 네, 모르니까. 네. 근데 확실히 멘탈적으로나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 적극성, 또 팀을 위해서 뛰는 거는 이재영 선수가 다른 기타 독일 선수나 외국인 선수보다는 저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 분데스리가 중상위권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타리그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데 다행히 부상 어떤 여파 없이 잘 좋으니까 뛰고 득점도 있어서 나오고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인츠가 이 보스웬송 감독이 되게 젊은 감독인데 좋아요. 좋은 감독이에요. 되게 합리적이고 제가 볼 때 전술도 괜찮은 것 같고 꽤 배울 게 있는 감독이라서 이재용 선수가 도약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마인츠가 막 이렇게 선수 잡고 이런 구단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적절한 금액이 오면 이적이 나오면 보내고 이번에도 뭐 조규성 할 때도 봤잖아요. 어. 그냥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써. 아, 뭐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른 선수 데려왔잖아. 프랑스 공격수 키 큰 선수 맞아요. 그냥 바로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구단이라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오퍼가 있다면 되게 막 뭐 구단이랑 마찰을 일으키거나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에요. 저는 이재성 선수가 결국에 유럽행을 선택한 게 많은 분들이 이거 이미 축구 팬들은 알고 네. 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 다들 연봉을 높게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성 선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K리그에서 최상위 연봉을 받았으니까. 연봉을 받다가 2부 리그의 네. 홀스타인킬 저는 당신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연봉을 많이 줄 수 없는 음. 구단이에요. 근데 그 구단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커리어를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올린 케이스고 어쩌면 정말 뭐 다른 거를 다 차치하고 도전을 하러 가서 네. 본인이 끌어올린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분데스리가 상위권 혹은 예를 들어 뭐 잉글랜드 무대를 원한다면 그쪽에 오퍼가 온다면 여러 가지를 본인이 뭐 고려를 하겠지만 진짜 도전할 수 있는 곳에 갈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아 맞아요. 예. 아마 이재용 선수가 그때 전북에서 뛸 때 뭐 중국이나 중동을 선택을 했다면 하물며 일본 정도를 선택했다면 지금보다 저는 본인의 수익이 훨씬 컸겠죠. 한 3배, 네, 훨씬 4배 컸겠지.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독일 2부 리그를 선택을 하면서 스텝업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리스펙하고 뭘 하든 그냥 잘할 것 같아요. 뭘 네. 하든. 왜냐면 이런 부분이나 글에나 그리고 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게 있는데 뭐 형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스타일의 선수잖아요. 네, 또 뭐 네. 좌절하고 막 실망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항상 이제 앞을 바라보는 선수라서 만나면 되게 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선수라서 아마 팀에서도 좋아할 겁니다. 어느 팀을 가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마인츠의 미드필더가 6명이거든요. 예. 3미드를 쓰니까 딱 이제 더블로 돼 있는 네, 건데. 근데 이제 도미니코는 완전히 수비형이니까 빼면 5명이 두 자리 정도 경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많아. 그래서 이재성 너무 선수가 많아. 주전은 1, 2번은 맞는데 맞아요. 5명 중에 네. 그 3, 4, 5번을 포기하는 구단이 아니에요. 그냥 항상 계속, 데려가는 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좀 아쉬울 수 있고 마인츠도 뭐 92년생 1년 계약 남은 선수에 대해서 이적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적료를 되게 많이 원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네, 그리고 현실적인 선택. 분데스리가가 그 이적료 쪽이 사실 굉장히 좀 합리적입니다. 네, 뭐 그 잉글랜드만 생각하다가 분데스리가다 이적료 보면 약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PL만 보신 분들은 분데스리가에서 이적료 누가 데려오면 네네네. 와 잘 데려왔다 생각하는데 개싸다마요. 분데스리가 입장에서도 우리는 뭐 예를 들어 1,000만 유로 데려왔으니까 그렇지. 1,500만 네. 팔면 그거 합리적이지라고 생각하는 쪽인 것 같아요. 바이언 보루센을 제외하면 나머지 마켓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이에른도 조금 비싸잖아요. 네. 우리 안 해? 그래. 우리가 왜 그 돈 주고 사?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또 큰 비드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네. 덜리트라거나 아니면 그 리카 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바이에른의 사람들이 그 선수를 그 정도 가치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맞아. 오버페이를 웬만하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약간 독일인 특징인 것 같아요. 독일인 특인 거. 네. 저도 독일인은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만나보면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정도. 많이 만나보겠지. 네네네. 되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렇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뭔가 막 허세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높게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막 말도 안 되게 막 판을 엎는다든지 그런 건 잘 안 하고 조금 냉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PL처럼 막 돈을 팍팍 쓰진 않는데 자기네들 안에서
되게 그런 게 잘 형성이 그쵸. 돼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잉글랜드에서 이재성 선수를 평가하는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잉글랜드로 간다 그러면 마인츠가 원하는 금액을 못 맞춰줄 가능성은 극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쪽에 돈이 워낙 지금 많이 돌고 네.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이재성 선수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서 본인이 원하는 곳이 분데스리가 내부에서 상위라면 거기 가서 잘하면 좋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분데스리가 상위인지 타리그인지는 잉글랜드로 원한다면 또 거길 가서 잘했으면 네네. 좋겠고 아마 뭐 오퍼가 원한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치. 어디든 네. 위로 가고 싶은 거는 확실해 보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말하면 전북대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전북대는 물론 이제 윙어로 많이 뛰었지만 네. 지금은 완전히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고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뛰지만 전 느낀 점이 헤딩을 잘해. 180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정도의 키인데 근데 뭐 유럽으로 가면 비교적 아주 큰 키라고 보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약간 오다리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180처럼 그래. 안 보여 느낌상. 어. 근데 헤딩할 때 왜 이렇게 낙하지점이랑 머리 갖다 대는 걸 잘하는지. 그러니까 비주얼은 헤딩을 잘 못하는 선수의 비주얼이 맞거든요. 근데 헤딩을 잘하니까 잘하죠. 확실히 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트비 상황에서 제가 볼 때 키로 봤을 때는 이재성 약간 바깥쪽으로 빼서 중거리 슈팅을 노린다거나 네, 나오는 아니면 거. 뭐 킥을 노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항상 최전방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헤딩을 노리는 위치 언저리에서 비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 따니까. 확실히 머리가 좋아. 그래. 그러니까 축구 머리가 좋아. 축구 머리도 좋고 헤딩도 그냥 잘하고,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저희가 다른 뭐 해외파보다는 비교적 좀 덜 다루지만 언제든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선수 중에 하나니까 이재성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커리어가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